한동훈과 레드라인. 민주당에서 연일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소위 법안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그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한 장관의 대안을 민주당에서는 집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과거 발언들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을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누가 닦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센 설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 장관의 이 발언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들으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깡패랑 조폭, 마약 수사는 유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인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뇌물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제 있다고 하는 법이 어딨냐, 검찰에 문제가 많지만 그걸 아예 증발시켜버려서는 되겠냐라는 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 대변인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회 내에서 설전을 벌였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보시기에 국민들의 속 시원한 발언들을 좀 잘 쏟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깡패, 마약 수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꺼냈던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고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서로 간의 이 권력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이 나쁜 사람들을 잘 잡아들이고 국민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과거에 바르다 박 선생 등이 나와서 한참 얘기했던 게 잊지 말자 버닝썬, 기억하십니까?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이 드러났는데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왜 드러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뒤로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하게 사회 음성적인 공간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곳저곳 뉴스 속에서 작은 검색을 통해서도 마약이 유통되는 심각한 범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힘없는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 속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검찰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착관계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의 영역 속에서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수사에 나서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왜 유독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례하다, 이런 태도만 지적하기 전에 한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내용들, 왜 검찰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등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오가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비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뇌물수수 국회의원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한 장관의 주장은 뇌물수수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내지는 많았다고 해서 국회를 다 문 닫자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국회 입법 기능을 제한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검찰에게 문제가 있지만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 못하게 하느냐라고 비유를 한 건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향한 일침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듣기에는 뭔가 속 시원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게 일국의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의 99%는 경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99% 형사사건 이미 경찰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깡패, 마약 수사 누가 못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패 수사, 조폭 수사, 마약 수사에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찰이죠.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 보고 이 깡패 마약 수사 못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 깡패 마약 수사는 사실은 현장에서 경찰이 다 잡죠. 검사가 현장 가가지고 마약 사범 깡패 잡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잡아오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영장을 발부할 건가 안 할 건가, 아니면은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공소 유지를 잘 해가지고 경찰이 잡아온 깡패 마약 사범들을 공소 유지를 잘 해가지고 유죄 판정을 받도록 공소 유지 잘하는 게 검사가 해야 될 일이죠. 깡패 마약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뇌물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고 국회 문 닫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검찰에 문제 있다 그래서 검찰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항변인데요. 그렇지가 않죠. 뇌물 받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 기도권 내려놓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그리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권,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서 검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겁니다. 검찰 문 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해서 잡아온 범죄자들 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 기간,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죠. 누가 문 닫자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듣기에 따라서 속신한 이야기지만 일국의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좀 과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반박이었습니다.